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하루 동안 6명 증가해 168명으로 늘어나는 등 확산세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래방을 매개로 한 4차 감염 사례까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제 하루 이제 추가 신규 확진자가 13명 늘었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이 6명, 해외 유입이 7명인데 현재 이런 확진 추세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그 지역 발생 확진자 6명의 또 특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명이 우리가 기존의 방역망, 그러니까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해서 자가격리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확진자가 되시는 건지, 아니면 방역망 밖에서 확진자가 새로 생기시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접촉자로 격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자로 진단되시면은 사실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또 외부 활동과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방역망 안에서 10명이 생기는 것과 방역망 밖에서 1명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다르고 차이가 크겠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지금 신규 확진자 6명이라는 것이 신규 감염자 6명을 뜻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찾는 조용한 전파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4월 30일, 5월 2, 4, 5, 6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지역 발생자가 0명이었는데 사실 그때는 5월 1일부터 해가지고 이태원발 클럽 1차 확진자들이 거의 89명이 지금 전파를 일으키는 시기였는데 네. 확진자 통계는 0명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진자 6명이라는 통계에도 좀 눈여겨서 봐야 될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지금까지 확인된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수가 모두 168명. 정오 기준으로 하루 동안 6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수가 뭐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좀 없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지금 벌써 한 14일이나 5월 2일부터 했을 때 거의 14일 가까이 됐는데 지금 최근에 확진되신 분들 중에도 이태원 1차 감염자들이 최근에 또 확진 검사를 받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물론 그분들의 동선을 거꾸로 보면은 대인 접촉 금지 명령에 준수해서 그러시는지 최근 동선이 다 대부분 자택에 있긴 하셨는데요. 아직도 그 1차 감염자 중에서 검사를 안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고 네네. 또 이제 대인 접촉 명령을 잘 지켜서 추가적인 전파가 없었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또 계속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 2, 3차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데 2, 3차 감염에 우리가 역학조사 동선 추적이 어떤 사람들 거짓말에 의해서 2, 3일씩 늦어지게 되면은 계속 전파가 퍼지게 되고 특히 2차, 3차 지금 방역당국에서 우려하는 거 4차 감염까지 최근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거의 열흘 만에 4차 감염까지 생긴다는 것은 한 차 감염이 일어날 때 거의 2,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그런 감염이 1차에서 놓친 거, 또 2차에서 놓친 거, 3차에서 놓친 거 이렇게 차수가 증가할수록 방역망 그물을 빠져나간 확진자도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찾아낸 2차, 3차 감염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1차 감염자는 자기가 이태원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수가 있지만 그렇죠. 2차, 3차 감염자 난 이태원에 안 갔으니까 괜찮을 거야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방역에 소홀하시게 된다면 그런 조용한 2차, 3차 감염에 의한 추가 전파가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2차, 3차뿐만 아니라 4차 감염자 확진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로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이나 뭐 친척, 이 지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으면은 감염을 안 시키셨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증상이 생기기 전에 충분히 바이러스가 농도가 높고 감염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을 많이 일으키고요. 지금 1차 감염자가 89명이고 2차 특히 가족이라든지 지인으로 인한 전파가 79명, 거의 뭐 비슷한 분율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걸린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로 가까이 생활을 같이 하시는 가족이나 지인 위주로 지금 전파가 또 추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3차, 4차의 감염 경로를 보면 노래방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노래방이 특히나 감염에 좀 취약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방음 시설을 위해서는 밀폐됐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방이 또 좁을 수가 있겠고, 또 가장 위험한 건 이 노래라는 그 자체가 비말을 굉장히 많이 내뿜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말 전파가 굉장히 더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저희가 생활 속 방역 지침,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만들면서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시설에 대한 지침이 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는 지침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 장소가 아닌가. 예를 들면은
노래방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어떤 환기라든가 표면 소독을 매일 하기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쓰고 나서 매번 해야지 하루에 한 번만 해서도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침이었을 텐데 이게 조금 만약에 정 만들기 어려운 지침이라면 이제 못 만든다고 하고 그런 데는 좀 운영을 자제하는 그런 것이 필요했을 텐데 누가 이렇게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네. 좀 못 만드는 데는 좀 그런 데는 좀 조심해서 오픈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소독이나 환기가 막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 도봉구 노래방 사례를 보면 같은 방을 쓰지 않았는데도 양성이 나온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방역 당국 측에서는 노래방 환기하면서 복도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궁금한 점인데요. 지금 그 도봉구에 있는 그 가왕 코인 노래방 같은 네. 경우에는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사진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 30여 개의 부스가 지하에 이렇게 되어 있고 각 부스마다 이렇게 연통 형식으로 이렇게 환기구가 붙어 네.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지금 도봉 10번과 지금 도봉 12번 네. 두 분이 이제 다른 방을 썼지만 이용한 시간을 보면 5월 7일 21시 37분, 한 분은 또 21시 36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장하기 전에 충분히 앞에서 뭐 이렇게 한두 마디 이렇게 말을 할 때 충분히 거기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거기 되어 있는 공조 시스템이 뭐 음압이 되는지 양압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좁은 공간에서 이제 문을 열면은 충분히 그 안에 있는 비말이 복도라든지 실내에 충분히 오염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그런 비말 전파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장실을 쓰거나 문손잡이를 같이 쓴다든지 그래서 손을 통한 접촉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어서 아마 이제 동시간대에 같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접촉됐을 가능성 네. 그리고 손을 통한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방역 당국에서 이제 환경 검체를 검사해서 뭐 손잡이 같은데 바이러스가 있는지 아마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조사를 하면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진단 검사를 이렇게 받게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익명 검사를 하면서 검사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 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 지금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나오는 확진자가 실제 감염자였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놓치는 감염자일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은 1차 감염자의 규모,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분들 중에서 다 모두 다 검사를 받았을까? 아니면 지금쯤이면은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이게 숨어 있는 감염자가 있는지 네. 일단 1차 감염자의 규모가 좀 확실하게 전수 검사가 됐는지가 불분명하겠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2차, 3차 감염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초기에 빨리 격리를 해서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2차, 3차가 확진된 게 아니라 나중에 감염이 된 상태에서 며칠 지난 다음에 이쪽에 접촉자를 분류가 돼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다. 네.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아직 2차, 3차 감염자들이 이미 전파를 일으킨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파악되지 않는 상태라서 지금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겠고 네. 앞으로 최소한 2주 정도의 발생 양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확진자 추세를 보면 이분들이 바로 선별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 중에 일부는 처음에는 그냥 동네 의원을 가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예, 증상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네 각 병의원에 곳곳에 계신 의사들이 의심자들은 빨리 선별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해서 증상이 있는 분들이 동네 병의원을 찾아오실 때 빨리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찾아내는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한 1, 2주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 또 인천의 학원 강사로부터 감염자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서 이 확진자가 방문한 종교 시설에 대한 어떤 감염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됐었는데 다행히 지금 뭐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뭐 강화된 방역이 좀 효과를 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물론 이제 14일 정도 경과해 봐야 되지 네.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이 학원 수강생들이 이제 감염되고 나서 학원 강사로 감염되고 나서 한 3, 4일 후에 이 교회를 방문했기 네. 때문에 감염력이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토요일 날 과외를 받고 일요일 날 갔다 그러면은 아직 잠복기에 있기 때문에 감염력이 없을 수 있지만 훨씬 이제 한 3, 4일 전에 네. 감염이 노출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갔기 때문에 충분히 감염력이 있었던 상태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게 한 5월 12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교회 전수 검사가 이루어진 날이 한 5월 14일 정도라고 보게 되면은 노출되고 나서 한 4일 정도라면은 그 중에 충분히 양성자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음성이었다는 것은 물론 이제 14일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충분한 작은 생활방역 수칙이지만 잘 지켜서 그러니까 마스크 쓰시고 충분히 거리를 띄워두고 앉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참석했던 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원 수강생들이 이제 확진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 전수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태원발 이런 감염 사건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도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를 했었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작은 생활 방역 수칙이지만 모두가 다 함께 잘 지킬 수가 있다면 우리가 이 일상과 방역을 공존해서 쓸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충분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저희가 총선 때도 한번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때 총선 때 사실은 부산이라든지 하남시라든지 실제 감염자가 투표를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총선 방역이라든지 이번 인천의 교회에서의 방역 사건은 우리가 앞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일상과 방역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온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심하지 않고 잘 해가야 될 텐데 방역 당국도 아직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학원, 학교 등 교육시설,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은 감염 확산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존에 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 하더라도 14일간의 잠복기 동안에 발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보건당국에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오늘이 이태원 클럽발 추가 확산의 이제 중대 고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14일이라는 그 잠복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1차 감염자의 어떤 잠복기 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선별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시는 분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또 2차, 3차 감염자들의 또 잠복기를 또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뿐만 아니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도 한 2주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이번 주의 추세도 보고 다음 주까지도 좀 추세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정세균 국무총리의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태원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의 여파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검사를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진행한 결과 검사 건수가 6만 건을 넘었고 양성률은 0.3% 안팎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검사 건수가 대폭 늘어났어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0명 아래로 떨어졌고 지역 발생은 다시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계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이번 지역 감염은 우리 방역망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신속하게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고 익명검사를 채택한 시도지사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결단이 확산 차단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지역 감염 사례에서 배워야 하는 교훈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려가 되는 것은 2차, 3차, 그리고 4차 감염이 전체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염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에서 방역의 목표는 감염 사례를 제로로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경제 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감염이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염 사례를 조기에 발견해서 대응하고 N차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방역당국의 대응 역량과 함께 결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얼마나 유효하고 국민들께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지 여부가 장기적인 방역의 성패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종교시설에서의 전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신 종교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학원이나 사업장, 노래방, 유흥시설에서는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3주차를 앞둔 이번 주에는 생활방역위원회를 소집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미비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의 중대본 모두 발언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관심사가 초중고의 등교 개학입니다. 사흘 후 이제 20일부터는 고3 학생들이 등교를 할 예정이고 일단 고3은 예정대로 등교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정부 입장인데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은 그 등교 계약을 결정하는 어떤 근거, 네. 데이터 이걸 조금 좀 한번 공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확진 상황이라든지 또 뭐 격리 상태라든지 교사의 어떤 확진이라든지 격리 상태라든지 그리고 이제 등교 확진자 증가 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도 점검을 나갔지만 학원은 방역 수칙을 어느 정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개선이 가능한지 원격 수업이 실제로 가능한지 또 봐야 될 것 같고 또 교육부에서 밝힌 것처럼 다양한 수업 방식, 뭐 블렌디드 러닝이라든지 네. 뭐 미러링 수업 같은 거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당장 20일부터 시행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시작되는 지역 감염 또 지역 감염에서 학교로 또 전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미비한 보완해야 될 방역 시스템 같은 건 없는지 예를 들면은 확진자가 자기 동선을 숨겼을 때 네. 우리가 당하지 말고 좀 물론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처벌한 다음에 하면 좀 늦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얼만큼 빨리 찾아낼 재확인해서 동선을 숨긴 동선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방문자 명단이 신속하게 파악이 안 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방문자 명단을 정확하게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갖춰야 될 것 같은데 뭐 비싼 방법이 아니어도 간단한 방법으로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바코드를 인식해가지고 한다든지 네. 또 아니면 만약에 개인의 신상 정보가 영업장에 노출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뭐 지자체에서 뭐 단말기를 영업장에 배포하고 입장하는 분들은 거기다 자기 전화번호를 찍으면 그것이 자기 전화 이렇게 울리는 걸 확인하고 뭐 입장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언제 어떤 전화번호를 가진 사람들이 그 지역을 방문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신속히 역추적이 가능하다든지 네. 또 아니면 뭐 신용카드 뭐 1원 결제를 하면은 뭐 또 그게 방문 기록이 남는다든지 네. 다양한 방법으로 좀 명단을 좀 확실하게 해서 이런 발생이 생겼을 때 우리가 빨리 접촉자를 빨리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등이 우리가 이러한 그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등교 계획을 좀 해도 되겠다, 안전하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텐데 네. 우리가 얼마나 준비 태세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한번 좀 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하고 점검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김경우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